안녕하세요. 정부모입니다. 이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이걸 눈으로 보니까 진짜 믿을 수 없는 경기가 또 펼쳐졌어요.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선수가 있다는 게 진짜로 믿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간단하게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방은 이때 고민을 하겠죠. 함자트가 레슬링만 있는 선수면 모르는데 한방 파워까지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더 타격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레슬링 테이크다운을 한번 당해도 사실상 경기가 끝나는 거고, 제대로 된 한방 펀치를 맞아도 경기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타격이랑 테이크다운이랑 이 두 개를 모두 고민을 엄청나게 하면서 타격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함자트에게 테이크다운을 거는 건 상대 선수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사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을 방어하면서 타격으로 섞어가는 게 그나마 확률이 있는 건데, 상대 선수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경기를 풀어가는 게 정말 힘든 거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함자트가 그저 왼손 원투를 주는 듯한 페이크를 주면서 바로 밑으로 들어가요. 리징양의 펀치가 미스하죠. 근데 미스되는 순간에 이미 함자트는 리징양의 허리를 잡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엄청 빠른 거죠. 리징양을 잡아서 들어서 올려요.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들고 끝이 아니라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함자트가 리징양을 들고 데이나를 쳐다보면서 I'm the king, 내가 왕이다 라고 외쳐요. 데이나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데이나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리징양을. 이게 여러모로 말이 안 되죠. 랭킹 11위 리징양이 그래플링이 약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런 리징양 선수를 들고 든 것도 황당하죠. 그것도 황당한데 데이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사실 황당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는 게 맞거든요, 보통 UFC 경기는. 근데 데이나가 어디 있는지 아는 그거를 넘어서서 데이나가 자기를 안 보고 있으니까 데이나가 볼 때까지 리징양을 들고 있는 것도, 이거는 진짜 미친 거예요. 이런 건 만화로 그려도 사실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이게 믿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거를 지금 UFC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성이 없는 이 장면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라운드로 데려가요. 리징양은 보지도 않아. 데이나를 보면서 계속 소리를 치고 있어요. 리징양의 등 뒤를 타고 또 나왔죠. 다케스탄이안 핸드컵. 한쪽 손에 수갑을 채우는 것처럼 하빕의 시그니처 무브먼트로 유명한 다케스탄이안 핸드컵. 한 손을 컨트롤하면서 한쪽 다리를 제압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상대방이 일어날 수 있는 지지대를 봉쇄하는 거예요. 이런 포지셔닝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타격을 당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신의 무게를 상대방에게 실으면서 파운딩을 하면서 타격을 하고 그라운드 컨트롤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를 보내고 나면 상대방은 체력이 엄청나게 소진이 돼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리징양이 1라운드를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버틴 거지, 살아남은 거지, 2라운드 가서는 체력이 빠지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함자트가 손목 컨트롤을 해주고 또 무게 실으면서 내려가고, 그러면서 파운딩을 한 대씩 또 때려주죠. 일어나려고 하면 또 상대의 무게중심을 또 무너뜨리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한쪽 손을 제압을 해주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 파운딩을 계속 때려줘요. 리징양이 유효 타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기에 급급하니까 밑에서라도 때릴 수 있는 건데 때리는 타이밍 자체를 잡지 못해요. 이게 등 뒤 포지션을 이렇게 내어주고 양 다리를 상대방의 가랑이 사이에 넣으면서 위쪽에서 밑으로 누르면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양 다리가 벌려지면서 이제 최악의 자세에 들어가는 거죠. 상대방은 이렇게 일자가 돼서 일어나는 것도 이제 힘든 포지션이에요. 그 위에서 계속 때리고, 심판은 리징양에게 움직임이 없으면 경기를 종료할 거라는 멘트를 날린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위에서 계속 파운딩을 넣고 있고 심판이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TKO가 나올 수 있는 순간이죠. 위에서 계속 파운딩이 들어가요. 리징양이 몸을 조금씩 옆으로 틀면서 TKO 선언이 안 나오도록 조금씩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서 리어 네이키드 초크 그립을 내어줬어요. 계속 파운딩이 들어가니까 막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목 뒤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을 보고 리어 네이키드 초크 그립에 들어갔어요. 우선 완벽한 그립이 들어가진 않은 상태예요. 리징양은 괜찮다고 윙크를 하고 있어요. 자세를 고쳐 잡고 다시 한번 그립을 제대로 잡고 있죠. 리징양이 방어를 해냈어요. 다시 오른손 그립을 잡고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갔죠.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그립이. 리징양의 오른손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으로
탭을 치려고 여기까지 가요. 손이 서서히 오른손이 여기까지 가서 탭을 못 치고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심판이 손을 흔들면서 니징량의 정신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경기를 중지시키는데, 이게 함자 때 정말 무서운 장면이에요. 보통 선수가 서브미션을 당하면 서브미션을 당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또 인식하는 그 시간이 있고, 또 그걸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탭을 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인식하고 탭을 칠 수 있는 시간까지의 자신의 머릿속에서 흐르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함자트 치마에프가 상대방을失神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뜻 모르고 보면 니징량이 탭을 안 치려고 버틴 거구나, 정말 의지가 강한 선수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함자트가 말도 안 되는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탭을 치기까지의 의식 전환을 니징량이 버티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의식 전환이 있기 전에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가끔 나와요. 함자트의 치마에프의 경기를 보면 이런 경우가, 서브미션의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톰 아스피날 같은 선수의 경기를 봐도 탭을 치기 전에 의식을 잃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이렇게 조이는 힘이 정말 빠르고 아주 강한 경우에는 상대 선수가 이런 압박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야, 그렇게 니징량이失神을 하고 경기를 끝냈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지만 UFC 랭킹 11위를 상대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경기에서는 25대의 타격을 성공을 시키고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상대방을 잡았는데, 25번의 타격을 때리는 동안, 그리고 상대방을 서브미션으로 끝내는 동안 또다시 단 한 번의 타격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함자트 여지껏 경기들을 보면 공식 기록이 바뀌었어요. 2번의 타격을 허용한 걸로 공식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공식 기록이 한 번의 타격을 허용한 걸로 바뀌어서 첫 번째 경기에서 총 43번의 타격을 때리는 동안 한 번의 타격만을 허용한 게 함자트의 유일한 타격 허용이에요. UFC에서 4번을 싸우면서 상대방에게 단 한 대 맞은 거예요. 타격을 당한 수보다 UFC에서 승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4경기 모두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받았어요. 이 기록은 아마 UFC에서 다시는 나오기 힘든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총 112대를 때리는 동안 한 대 맞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참, 눈으로 봐도 이 믿기 힘든 경기가 나왔어요. 함자트 치마에프가 지금은 랭킹이 없는데, 이제 뭐 내일 모레 정도 UFC의 랭킹이 바뀌면 적어도 11위가 되겠죠. 니징량이 지금 11위이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랭킹 11위고 이제 여차하면 더 위로 갈 수도 있는데, 함자트 치마에프보다 상위에 있는 랭커들은 함자트 치마에프를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UFC에서 4경기를 통해서, 특히 이번 경기 니징량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경기가 아마 UFC가 그 다음 경기 하는 선수한테 좀 큰 딜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압력을 넣지 않는 한 저는 오히려 함자트 치마에프의 경기가 이제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함자트보다 위에 있는 이제 상위 랭커들도 고민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선수가 누가 될지는 이건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야,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UFC 267 그 다른 경기들을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해보자면, 글로버 테세이라가 얀 블라코비치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약간 예상 외였죠. 글로버 테세이라가 상당히 강자라는 건 이제 알고 있었지만, 얀 블라코비치가 최근에 뭐 도미닉 레스를 잡은 모습과 그 다음 경기 또 이스라엘 아다사냐를 잡은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야, 글로버 테세이라에게 이렇게 패배를 할 거라는 거를 예상한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더라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선방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를 내줬어요. 글로버 테세이라가 대단한 승리를 한 거죠. 지금 79년생이니까 이제 미국 나이로는 42살, 한국 나이로는 43살이에요. 43살에 UFC의 챔피언이 된 거예요. 글로버 테세이라가 프로 경기를 2002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거의 20년 됐어요. 프로 경기 40번. 이제 챔피언, UFC 챔피언이 됐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슬람 마카체프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상위 랭커들은 긴장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빕 같은 경기 스타일을 가진 강자이기 때문에, 하빕이 이번에 또 이슬람 마카체프의 코너에서 이제 코칭을 이제 세컨드로 참여했는데, 하빕이 요즘 조금은 뭐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하빕 정도 돈이 많고 하빕 정도 유명하고 그러면 할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슬람 마카체프 훈련도 함께 해주고 이렇게 세컨으로 참여해서 이제 경기 날까지 도와주는 거 보면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인정이에요. 그래도 자신이 챔피언을 될 수 있게 도와준 선수를 이제 지금 도와주는 거거든요. 또 자신의 팀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인정이죠. 그리고 패트리 양과 코리 샌드헤건, 패트리 양의 무서움을 또 볼 수 있는 경기였죠. 야, 패트리 양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끌어나가는 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정말 강자인 것 같아요, 패트리 양이. 오늘 경기 다 이제 너무 재밌게 봤고, 제가 했던 패배 공약을 다행히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